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의 군사력, 그 균열의 시작은 뜻밖에도 한반도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제조부흥이라는 구호는 처음에는 거창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피 속에는 동맹국을 압박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위험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바로 그 첫 번째 희생양으로 지목된 나라가 한국이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했다. 명분은 조선산업부흥, 이른바 MASGA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의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협박에 가까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동맹을 향한 손이 아닌 칼날을 겨눈 셈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 단호하고 전략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협박성 협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동시에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대체 시장을 개척하는 자주적 경제 전략을 가동했다. 이 결단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신호였다. 국제사회는 놀랐다.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자적 길을 가는 한국의 결단을 새로운 동맹국의 모델로 평가했다.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 한국의 굴복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가 추진한 미국 조선산업 르네상스는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투자 유치는 실패했고 미국 내 조선업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을 흔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강요된 동맹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면이 펼쳐진다. 트럼프가 조선업 부흥을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던 그 시각,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포착된다. 미 해군의 군수지원 사령부 소속 지원함 USNS 앨런 셰퍼드가 긴급 수리를 받기 위해 향한 곳, 바로 한국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이었다. 이 거대한 4만 톤급 함선은 항모전단과 수상전력에 탄약과 연료, 물자를 공급하는 핵심 보급선이다. 다시 말해 미 해군의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생명선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해 정비를 받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가 진짜 조선 강국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유럽의 저명한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이 사실을 보도하며 이 사건은 미국 조선 산업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정비는 단순한 수리가 아닌 안전 시스템 점검과 탱크 교체, 주요 장비 검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오버홀 작업이었다. 완공 목표는 연말, 즉 한국의 손을 거쳐야만 이 함선은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미 해군의 작전 효율성이 한국의 기술력에 달려있는 현실이 트럼프가 내세운 메이드인 아메리카의 허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트럼프에게 이 사건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미국 내 산업을 살리겠다며 동맹국을 압박했지만 그 결과 자국 해군의 핵심 군수 지원선조차 한국의 조선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책이 아니라 미국 산업 기반의 구조적 붕괴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강자의 착각 이학자의 현실로 뒤바뀌는 아이러니. 트럼프의 정책은 결국 자국의 약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자충수가 되었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의 경제를 위협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세계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강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역 보복인가? 아니면 기술력인가? 강압적인 관세인가? 아니면 신뢰에 기반한 협력인가? 그리고 그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청국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조선 기술의 심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이 드러난 순간 국제사회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흔들리는 동안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다. 바로 아시아의 두 강국, 한국과 인도였다. 미국이 관세의 칼을 휘두르며 동맹국을 위협하던 그때 한국은 조용히 대체 시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이 향한 곳이 바로 인도였다.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가. 인도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의도치 않게 한국과 인도의 연대를 촉진시킨 셈이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군사 협력이었다. 인도 정부는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해군과의 양자훈련을 추진했다. 그동안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훈련은 있었지만 인도와 한국이 단독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장소는 인천, 그리고 이름은 아닌 해군연합훈련. 이 훈련은 단순한 군사적 교류를 넘어
전략적 신뢰 구축의 상징이었다. 아시아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가 서서히 균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가 손을 잡는 순간 새로운 지정학적 축이 형성된 것이다. 한국과 인도는 단순히 군사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선산업이라는 거대한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인도는 오랜 기간 조선산업의 약체로 평가받아왔다. 세계 16위권의 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능력은 부족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해양비전 2047을 발표하며 큰 변화를 선언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2047년까지 자국 조선 산업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약 100척 수준인 상선을 2,500척으로 확대하고 무역에서 인도 국적 선박의 비중을 5%에서 70% 문제는 끌어올리겠다. 기술이었다. 인도는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진 기술이 없었다. 바로 그때 한국이 움직였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1위였다. LNG선, 초대형 유조선, 군함, 잠수함 등 어느 분야에서도 한국은 경쟁국을 압도했다. 인도 정부는 판단했다. 우리는 사람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을 갖고 있다면 서로에게 부족한 퍼즐을 맞추면 된다. 그렇게 양국의 협력은 시작됐다. 인도의 최대 조선소인 코친 조선소가 한국의 HD 현대와 손을 잡은 것이다. 양국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다. 선박 설계와 핵심 장비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조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됐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인도의 인적 자원이 결합하면 전 세계 해운 시장의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도 해운부 차관은 한국은 기술을, 인도는 사람을 제공한다. 두 나라가 만나면 새로운 조선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인도는 코친 외에도 스완 조선소,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미국이 아닌 인도로 향하고 있었다. 스마트 조선소, 인공지능 기반 설계,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린십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그 기술이 인도로 전해지고 있었다. 트럼프가 자국 산업을 살리겠다며 만든 장벽은 결국 한국의 새로운 동맹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산업협력을 넘어 지정학적 균형을 바꾸고 있었다. 한때 미국은 세계의 조선 왕국이라 불렸다. 그러나 지금 그 왕자는 한국과 인도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기술의 한국, 인력이 인도, 이 두 나라의 결합은 새로운 조선 제국의 탄생을 예고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트럼프의 잘못된 한 수가 있었다. 인도의 선택은 세계 경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미국 중심의 무역 구조는 점점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촉발한 혼란 속에서 한국과 인도는 새로운 해양 경제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두 나라는 이제 단순한 교역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는 기술의 한국이 있었다. 미국이 위협을 무기로 삼는 동안 한국은 신뢰를 무기로 삼았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단순히 함선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친환경 연료가 선박의 동력을 바꾸고 있었다. HD 현대와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자동화 로봇이 용접과 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AI가 선체 균형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술은 이미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는 이러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자국 엔지니어 1000명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그들은 울산, 거제, 목포의 조선소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받으며 조선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모방하던 인도가 이제는 한국을 모델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단기간에 세계 1위로 올라선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인도 정부의 산업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50년 전 우리와 같은 출발선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에 투자했고 교육에 투자했다. 그 결과 지금의 차이가 생겼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 발언은 전 세계 경제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학습과 한편 미국은 이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인도가 한국과 손잡는 순간 미국의 조선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의 해양 비전 2047이 현실화되면 미국이 차지하던 해상 물류의 주도권이 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경제 전문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오히려 미국의 해운 패권을 무너뜨렸다고 분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보다 한국과 인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한국은 인도와의 협력에서 이익보다 관계를 우선했다. 기술 이전을 주저하지 않았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에게조차 기술을 제한하고 계약 조건을 강화했다. 세계는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있었다. 하나는 강압적인 미국식 협상, 다른 하나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한국식 파트너십이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었다. 이제 인도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 두 나라는 공동으로 군수용 선박, LNG 운반선, 해양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HD 현대와 코친 조선소의 협력은 인도의 조선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던 인도가 이제는 공동 설계와 공동 생산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술자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품질 관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인도 인력은 실무를 맡는다. 두 나라의 협업은 조선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다. 트럼프가 그토록 외쳤던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이제 구호에 불과했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 기술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했다. 미국의 조선산업은 여전히 낡은 설비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초정밀 용접 기술, 3차원 가상 설계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선박 엔진 기술로 미래를 이끌고 있었다. 인도는 그 기술을 통해 산업의 틀을 다시 짜고 있었고, 한국은 그 과정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었다. 두 나라의 만남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새로운 산업 문명의 탄생이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패권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었다. 미국이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아니었다. 기술과 생산의 중심은 이미 아시아로 넘어왔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가져온 결과는 단 하나였다. 미국의 산업 기반은 약화됐고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신호였다. 미국식 자국 우선주의는 결국 스스로의 고립을 불러왔고 한국은 협력과 기술력으로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산업 르네상스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조선소는 폐쇄되거나 가동이 중단됐고 숙련된 기술 인력은 사라졌다. 반면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매일같이 거대한 선박이 진수되고 있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수 지원함, 해양 플랜트까지 미국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기술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압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드러났다. 그는 한국을 위협하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위협은 오히려 한국에게 독립의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은 내수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수출 의존도를 줄였고 동시에 동남아와 중동, 유럽 시장으로 다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인도와의 협력은 단순한 대체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만든 균열 속에서 한국은 자립과 확장의 길을 동시에 열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르던 나라로 보았지만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고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국의 조선소는 세계 각국 해군의 주력함과 상선을 설계하고 있으며 유럽의 선박 회사들조차 한국식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한국이 설계한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된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철저한 기술 투자와 인재 양성이 있었다. HD 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각각의 영역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HD 현대는 대형 LNG선과 초대형 유조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했고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 기술로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다. 한화오션은 방산 분야에서 잠수함과 군수 지원함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었다. 인도는 이 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조선 산업을 완전히 개조하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인력이 결합된 생산 라인은 과거 그 어떤 조선소보다 효율적이었다. 이 협력의 파급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연대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한국 중심의 기술 블록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국은 군사, 경제, 기술 전반에서 인도의 신뢰를 얻었다. 두 나라의 조선 협력은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였다. 아시아가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트럼프가 걸었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관세로 동맹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하청이 아니라 스스로 동맹을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다. 인도와의 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미국 없는 동맹,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도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강국이 되었고, 인도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선 제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결국 미국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세계는 미국 없는 동맹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과거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움직이던 나라들이 이제는 독자적인 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과 인도였다. 미국의 압박이 두 나라의 연대를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트럼프가 내세운 강압적 무역 정책은 세계 경제의 균형을 깨뜨렸고, 그 틈새에서 한국은 기술로, 인도는 인력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했다. 한국의 조선소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 1위, 친환경, 선박 기술 1위, 그리고 스마트 조선소 혁신지수 1위.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 전략의 승리였다. 한국은 기술 독립을 넘어 기술 주권을 확보했다. 미국의 제재와 관세가 무의미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자국의 기술력으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조선 산업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조선소들은 지금 대부분 폐쇄되거나 해체되었다. 젊은 기술자들은 이탈했고 투자 자금은 줄어들었다. 미 해군조차 자국 내에서 필요한 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에서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이 정비를 받는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그 한 장면이 세계의 여론을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구호는 의미가 없었다. 기술과 품질의 중심은 한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인도는 빠르게 움직였다. 인도 정부는 코친 조선소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한국의 기술을 자국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 자동화 설계 플랫폼, 친환경 엔진 기술이 인도 곳곳의 조선소로 전해졌다. 인도의 기술자들은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작업하며 새로운 조선 문화를 배우고 있었다. 인도 해운부는 이를 두 나라의 기술 동맹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단순히 협력 이상의 의미였다. 기술로 연결된 두 국가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트럼프가 남긴 공백은 단지 산업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세계의 가치 질서를 흔들었다.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위협이 아닌 신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로 떠올랐다. 과거 미국이 무역 제재로 상대를 굴복시키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대신 기술 공유와 상호 성장, 그리고 공정한 협력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한국은 바로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 미국이 동맹을 도구로 본다면 한국은 동맹을 파트너로 보고 있었다. 이제 각국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진짜 힘인가? 군사력인가? 자원인가? 아니면 기술과 신뢰인가? 한국과 인도의 사례는 그 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두 나라는 협박이 아닌 신뢰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세계 시장을 재편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정책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는 한국에게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나라가 인도였다. 한때 주변국으로 여겨졌던 두 나라가 이제는 세계 해양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